오늘 조중동 돋보기부터 진행해 주시나요? 네, 맞습니다. 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아주 교묘한 한미 협력을 부추기고 있는 내용들이 담겨서 오늘은 좀 그 의도를 짚는 두 가지의 칼럼을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칼럼을 냈는데 위안부 문제, 감정을 넘어 합리로 나아가야 된다. 뜬금없이 이런 칼럼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그 무라야마 담화라고 해가지고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총리가 최초로 개인적인 반성과 사죄의 뜻을 밝힌 담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담화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아주 추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라야마가 피해자를 위한 민간 기금 설립을 구상했고 실제 95년도에 아시아 여성 기금을 만들지 않았냐. 근데 사실 이때 논란이 많이 됐던 건 뭐냐면 무라야마가 이렇게 개인적인 반성과 사죄의 뜻을 밝히면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적인 차원의 배상을 하지 않고 민간 영역으로 개별 접촉해서 배상하는 문제로 접근을 하면서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과 본질을 비껴나가려고 한 것 때문에 한국에서는 많은 비판이 일대였습니다. 근데 조선일보는 이거를 지금 2025년도에 다시 꺼내들면서 돌이켜보니 이 합의와 이 기금이 정말 옳은 거 아니었냐. 이 주장을 다시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 여성 기금은 심지어 2007년도에 해산이 됐대요. 근데 너무 일본 놈들도 진짜 지독한 것이 디지털 박물관의 형태로 그간의 상황을 한국어로 상세히 설명해 놨는데 이게 역사 왜곡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부의 태도가 이 아시아 기금에 대해서 바뀐 이유가 당시 정대협이 전개한 강력한 반대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정부 태도가 바뀌게 된 거고 피해자들도 굉장히 입장이 다양했다.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불만은 있어도 받아들인다는 사람, 심지어 수령 의사를 밝힌 사람들도 있었는데 너무 압력을 받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부 의사를 재천명한 케이스도 있었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피해자분들은 실제 그 기금을 수령하고 싶었는데 정대협이 이걸 못하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정답이 계속 가스라이팅한 거 아니냐. 네, 그런 주장을 펼쳐놓은 거고 이걸 조선일보가 다시 부활을 시킨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최종 기금을 수령하신 분들에 대해서 강한 압력이 가해졌고 이것은 피해자와 기금 모두에게 견디기가 힘든 일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용납할 수 없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선일보는 어떻게 편을 드냐면 불편하게 읽히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외교 갈등이 당시에 일지 않은 것을 보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기 때문 아니냐. 일본의 주장이 사실 아니냐. 이런 주장을 갑자기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피해자들을 충분하고 합당하게 대우했을까.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사건이 그렇지 않았담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윤미향 전 의원을 다시 소환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대처를 했냐. 시대 상황상으로 봤을 때 김학순 할머님의 공개 증언이 있고 그다음에 여명의 눈동자 같은 이런 대중매체에서의 조명이 있다 보니까 감정적인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합리적 접근을 하지 그리고 못하고. 윤미향 의원도 그렇게 감정적으로 접근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돈도 뜯어내지 않았냐 나중에 네, 이런 식인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당시 국가와 사회가 좀 더 차분하고 냉철하게 대응했다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냐. 그리고 다카이치가 취임한 이후에도 한일 협력을 중시하는 기대가 우려를 압도하는 국내 분위기를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위안부 문제를 앞으로 감정보다 합리적 사고에 입각해서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선일보가 말하는 합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돈 몇 푼 던져주고 끝내겠다는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감정까지 갈 이유도 없어요.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맞습니다. 그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와 법적 배상하라는 문제입니다. 그게 더 합리적인 거죠. 그게 맞는 거죠. 야, 거기에 진짜? 어떤 물론 민족적 공분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배제하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네, 아무튼 그 한일 관계에서 일본의 이런 전쟁 범죄, 식민 지배 문제, 특히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고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이상한 궤변까지 만들어가지고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도 잊을만 하면 집요하게 조중동이 물어뜯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을 완성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집요한 집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조중동식 지침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지금 이제 한일 관계 개선해라, 네. 협력을 강화하자 이런 새로운 지침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동아일보 지침을 한번 볼 텐데요. 동아일보 지침입니다. 사설을 냈어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의 첫 회담이 뭐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너무 가까운 이웃 간의 상처를 잘 관리해야 된다. 뭘 주장하고 싶은 거지? 약간 제목 보고 의아했는데 네. 교묘한 이제 협력을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가 취임하기 전에 좀 걱정이 많았다는 거예요. 네. 극우적인 측면 때문에. 근데 취임 이후에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적, 안정적 발전을 강조하고 있고 한국 김과 화장품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밝히기도 해서 그런 우려가 좀 불식됐다. 불식되던가요? 하나도 안 되던데 어쩌라고 같은 생각만 김 들던데. 좋아하면은 뭐 한일 관계 해결되는 건가요? 한국 가수 좋아하면 해결되는 건가요? 아우 정말. 근데 아무튼 다카이치가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 것도 사실 본질적으로 일본이 달라진 게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 구상에 따라서 보다 교묘한 태도로 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앞에 회의 와서 태극기 앞에서 경례한 거 이런 거 많이 언론 보도가 됐었는데 그것도 진심으로 뭐 다카이치가 한국에 대해서 존중하거나 새로운 미안해서 뭐 이런 게 관계를 아니라. 써내려 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국민의 반일 감정을 피해가는 방향으로 한미 군사 동맹을 강화하겠다라는 새로운 방향을 수립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동아일보는 그게 좋은 방향이라고 계속 부추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든 일본이든 정말 어려워지니까 한국을 어떻게 하면 잘 뜯어먹을까 해서 잔꾀만 지금 엄청 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윤석열 때처럼 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때처럼 이 친일 매국 행태에 대해서 그리고 일본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는 민심이 불이 붙을까봐 좀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근데 독도 문제는 여전히 제기하잖아요. 그렇죠. 뭐 블랙이글스 최근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일본이 챙겨야 할 이익은 다 챙기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동아일보 칼럼이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지금 한일 간의 과거사 등 미해결 과제가 쌓여 있는데 경제 안보 등의 실질적인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이런 북중러의 밀착이 엄중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거를 1차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카이치가 안보 산문서를 개정해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시도하는 이 움직임을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응하는 차원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동아일보가 나서서 방어를 해주는 겁니다. 네. 일본의 재무장에 동아일보가 면죄부를 주는 그쵸. 논리를 봐주자. 발견. 이렇게 이거는 미국의 이런 좀 압력이 너무 세니까 일본 차원에서 살아날 방법을 찾는 거 아니겠어? 이런 논리를 동아일보가 개발을 해서 우리한테 받아들이라고 네.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더 기가 찬 거는 이 내용인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과도 이런 거래적인 손익 계산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한일 양국은 때로 경쟁하면서도 미국의 협력을 끌어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힘을 같이 모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압력에 공동 대응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본질은 미국의 구상에 한국과 일본을 편입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같이 미국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구상대로 함께 가는 모양새인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감이 너무 심하니까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는 거죠. 아, 미국 트럼프가 너무 미치광이처럼 나오니까 한일이 협력해서 같이 대응해 가자. 나가자. 이러면서 한일 협력의 반감을 줄이려고 하는 논리 개발이 아닌가 싶은 거죠. 어차피 다 미국 손아귀에 있지만 트럼프는 미치광이 역을 정말 맡은 것 같아 그냥. 네, 그쵸? 그냥 역할 맡고. 분배인 것 같아요. 네, 역할 분배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네, 그래서 진짜 미국의 압력에 공동 대응하려면 부당한 주권 침해와 경제 약탈에 맞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일본도 재무장화, 군국주의 부활 이런 거 하면서 어떻게 같이 맞설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우리 국익이랑도 안 맞고 우리랑 절대 맞지 않는 사실 방향이죠. 네, 그래서 항상 한반도 침투를 노리고 있는 나라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좀 최근에 흥미롭게 봐지는 것은 관세 협상 관련해서 미국의 이런 약탈과 강탈 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논리들을 펼치는 이게 나오냐면 일본에 비해서 덜 뜯기지 않았냐. 그러니까 일본을 기준 삼아서 한국이 민심을 달래려고 하는 그런 여론 작업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또 핵잠수함 관련해서도 한국이 가지는데 일본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일본의 재무장화의 근거
근거로 한국을 이제 써먹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동아일보의 한일협력 구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매우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사실 경제 규모만 보더라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만 봐도 그렇고 사실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이랑 일본은 원만한 미래지향적 관계가 되기가 진짜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를 왜 과거의 문제로 그냥 두는지 사실 그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전쟁을 꿈꾸고 우리 국익과 국민들의 삶을 파탄 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이제 호도되는 몇몇 정치인들이 있다는 게 사실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그놈의 중도층과 조중동 눈치를 보느라. 네, 진짜 실체는 사실 중도층이라고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자주 이렇게 얘기를 하죠.